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저, 혼인건수 전년 대비 0.4% 감소, 1km당 인구 밀도 서울시 15,550명, 강원도는 91명. 지난해 정부는 전국 228개 시 군구 가운데 115곳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 소멸 1순위 국가 대한민국.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는 지금 이곳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결국 살기 힘든 사회다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듦은 현재도 있지만 보통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장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미래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 자식한테 이 세상을 주는 일이 미안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갖는다는 건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은 미래 전망이 밝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구가 확 늘던 시대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했습니다. 1960, 70년도는 국민소득이 거의 20배가 늘었고 연평균 9.3%의 성장을 보였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6명으로 후진국에선 가장 높은 수였고 1970년대엔 연간 100만 명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술과 문화 수준은 없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때보다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한 사회입니다. 가뜩이나 SNS는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었고 괜찮은 삶에 대한 기준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한 뉴스 보도에서 실제 중산층의 45.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년 전에 비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4% 늘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눈은 높아지고 현실은 힘들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는 와중에 그 인구가 한쪽으로 너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심을 제외한 지방은 더 빠르게 고령화를 맞이하고 이제 지방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산업화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가 겪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이 현상이 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도 한국의 인구 감소 원인을 주택 가격과 교육비로 지적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나라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 밀집 현상은 산업혁명과 함께 19세기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최악의 사례가 우리라는 거겠죠.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에게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몰리고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리게 됩니다. 기회가 많은 곳엔 당연히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중 인생에서 가장 성장이 많이 필요한 20, 30대가 이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결국 지방은 계속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경제 주축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 경쟁이 과열된다는 것, 두 번째로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972만 원으로 많이 떨어졌다곤 하지만 큰 지표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집값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2030은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기도 하죠. 이들은 이제 치열한 경쟁과 집값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문제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대부분의 도시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육아보다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집값이 1%가 오르면 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선 16년 동안 280조의 세금을 저출산 문제에 사용했는데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출산율은 바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 없는 저출산 해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자연적 출산율과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일시적인 차원의 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기회가 몰려있고 집값은 비싸고 결국 지방이든 도심이든 누구나 애를 낳지 않는 이 쏠림 현상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되는데 애 낳으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당연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지방과 도심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도 도시를 이기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 환경은 도심에선 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엔 제주, 지금은 양양처럼 서울에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도시가 아무리 생겨나도 교통수단은 발전하고 결국 일은 강남에서 하고 잠은 집에서 자는 배드타운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다행인데 거기서 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효율과 분배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TX를 뚫어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서울까지 쉽게 가서 좋은 일이지만 투기 현상이 발생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결국 다시 분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도시에 몰리는 현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지방이 소멸되고 모두가 비싼 집값을 내야 하며 자연스레 출산율이 줄어들어 결국 다 같이 소멸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과연 그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